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람의 헌신과 희생 속에 코로나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청주 의료원 내 소규모 집단 감염이 병원 밖으로 번졌고 또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중에서는 양성률이 10%가 넘는데도 근데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강내면 행정복지센터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A씨가 확진 이틀 전 이곳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A씨의 확진으로 해당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19명에 대한 전수검사도 진행됐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는 지난 13일 간호조무사 4명이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의 밀접 접촉자 검사에서 이들의 가족인 60대와 7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70대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A씨로 청주의료원 내 감염이 병원 밖으로 번져 행정복지센터 폐쇄로 이어진 겁니다. 방역당국은 청주의료원 의사와 간호인력 등 64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상주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도 청주에서 1명 추가됐습니다. 지난 12일 양성 판정을 받은 50대 확진자의 자녀입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열방센터 관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50명을 넘어선 가운데 추가 확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위험 기간에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 중 방역당국이 충북 거주자로 통보해준 인원은 127명으로 이 중 11명은 진단검사 기한인 어제까지 끝내 검사를 미뤘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그 벌금 200만 원이 주어지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추후에 받지 않아서 확진이 이루어진다면 그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지역사회 곳곳에 연쇄 감염의 위험 요소가 여전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유지하며 오는 16일 발표될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현행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부분적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용관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청주와 괴산, 제천 등의 노인 요양시설과 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22일에는 58명, 29일에는 45명으로 기세를 노리던 코로나19는 새해 들어 완만하지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2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300명 이상입니다. 중대본과 지자체들도 이전에 비해 전국에서 발생한 500명도 많다며 설을 앞둔 시점에서 거리두기 완화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못 번다고 보면 되죠. 왜냐면 7시 반 이후로는 손님을 못 받으니까 장기화되면 정말 답이 없는 거고. 재확산을 우려해 좀 더 참고 견디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풀리면은 또 그렇게 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제 또 확진자가 나올 거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일부 업종에서는 부분적 완화 조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카페 내 음료 섭취나 집단 소송에 나선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게 방역이 경제보다는 더 최우선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방역에 풀면 다시 늘어난다는 코로나 공식이 굳어지면서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도 다소는 보수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코로나로 확산한 집콕, 언택트 등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들을 진기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체육 활동이 멈춘 요즘 체육교육을 전공한 신희건, 신윤철 씨는 찾아가는 체육 서비스에 도전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나이와 상황에 맞는 방문 체육 프로그램과 건강 컨설팅을 통해 사람들의 스포츠 파트너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요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방문 체육을 비롯해서 건강 컨설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또 많이 개발 중이고, 집에만 있는 아이의 건강이 염려돼 신청한 방문 체육 활동은 건강은 물론 사회성까지 길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동이 필요해서 시켰는데 일단은 언어도 많이 늘고 이제 편력도 풍부해졌고. 원단 쪽 일을 하는 오현영 씨는 집에서 입는 옷도 멋스럽게 입자는 생각으로 홈웨어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코로나로 확산한 집콕 문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홈웨어에 입힌 작품을 입다라는 컨셉으로 일상 속 편안함에 문화 생활까지 접목했습니다. 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원단으로 만들고 그 원단으로 홈웨어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집에서도 그래도 좀 예쁘게 입고 싶고, 근데 예쁘게 입는데 그래도 편해야 되잖아요. 많은 잠옷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 모아놓고서는 좀 장단점을 찾았어요. 15년간 VR 콘텐츠를 제작해온 이 업체는 코로나로 일상이 된 화상회의 시스템에 자신들의 VR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복잡한 신제품 시연회부터 프리젠테이션 발표까지 화상회의의 한계를 자신들의 기술로 극복했습니다. 그림 파일 정도만 보는 수준이었는데 저희는 VR 3D를 도입을 해서 더 시각적으로 회의 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는. 코로나로 달라진 일상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넣는 사람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2030년까지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을 꿈꾸는 충청북도가 생산 규모에서 국내 3위로 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존심이 구겨진 건데요.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투자 등 다른 측면에선 2위를 사수 중이고 넓게 보면 충북이 가장 뛰어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집계한 시도별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입니다. 2018년까지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지켜오던 충북의 생산액이 2019년 들어 인천에 추월당합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생산 비중도 18.7%에서 15.9%로 낮아졌습니다. 인천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대형 업체를 잇따라 유치한 결과입니다. 충북으로서는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건설하겠다는 목표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두 회사의 제품은 신약이 아닌 위탁이나 바이오 시밀러며 단순히 생산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액은 충북이 우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2019년 충북의 바이오 분야 투자 규모는 4,483억 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석박사를 포함한 종사 인력은 8천여 명으로 전국 2위이자 인천의 1.6배에 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단순 생산기지가 아닌 기초연구와 임상, 사업화까지 산업 전 과정을 수행하는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실리콘밸리를 지향한다고 설명합니다. 인천의 양적 우위가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오송 2산업단지와 3산단이 본격 가동되면 생산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송 제3 생명국가산업단지를 조금 앞당겨서 2027년도에 준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주축들로 삼을 계획입니다. 충북이 국내 핵심 바이오 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수도권에 맞서 대규모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영동에 있는 한 중학교 학생들이 작은 그림 이야기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주제로 학생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모습과 경험을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집 앞에서 올려다본 새벽 하늘을 아름다운 그림체로 그려내고 그 당시 느꼈던 감정과 기분을 글로 옮겨 담았습니다. 마을길을 걷다 마주친 익숙한 풍경도 눈이 쌓인 교정의 모습도 색연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동 추풍령 중학교 인문독서 동아리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주제로 펴낸 그림 이야기 책입니다. 쓰면서 힘든 점도 많았고
또 그림 그리면서 막 몇 시간씩 날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써낸 책을 딱 받았을 때 뿌듯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총 63페이지 분량의 그림 이야기책은 학생 8명과 교사 1명이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마을의 모습을 자신만의 개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이랑 선배들, 친구들이 생각하는 마을이랑 되게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사람의 성격마다 그 사람이 보는 세상도 되게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방과 후 진행되는 별도의 동아리 활동이었지만 학생들에겐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됐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실 밖, 그리고 마을과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예전에 뭐 마을 한 아이는 마을 전체가 뭐 키워낸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추풍령 중학교 학생들이 펴낸 그림 이야기책의 판매 수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환경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에 도전할 예비주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언론인 출신인 김기준 씨, 국민의힘 박범출 전 보은군 의원, 무소속의 박경숙 전 보은군 의원 등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걸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합니다. 도내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시험과 생활기록부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결과 출제 오류 등 정기고사 평가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중고등학교 3곳이 적발됐습니다. 또 도내 21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생 생활기록부 특정 감사에선 동아리와 진로 활동을 부적정하게 기재하는 등 32곳의 학교에서 45곳에 부적정 처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교정시설 수용자 900여 명을 조기 가석방한 가운데 충북에서는 38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교정시설 내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18명, 충주구치소 11명, 청주교도소 9명 등 총 38명이 가석방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 전역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5에서 10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청주 1도, 충주 영하 1도, 제천과 옥천 영하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가 11도, 충주가 10도 등 9도에서 13도 안팎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은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져 춥겠고 일요일 밤에는 충북 중북부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